띵동 하는 알람소리와 함께 10대의 심장으로 교체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60대를 상상해보셨나요? 피부세포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심장으로 분화시켜 삽입하는 장기 재생수술로 연명하는 세상. 새로운 기계 몸에 자신의 뇌를 이식하는가 하면 홀로그램의 정신을 옮겨 영원히 살아가는 세상. 이제 정말 머지않았습니다. 세상이 발표한 다소 충격적인 영원히 죽지 않는 인류의 미래.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가졌지만 늙고 병이 든 노인이 돈을 미끼로 삼아 젊고 건강한 남자의 뇌와 자신의 뇌를 바꿔치기 합니다. 바로 영화 더 게임의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인류의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정말 세상에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누군가에게는 유익하면서도 누군가에게는 끔찍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겠죠. 우리 인류는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그렇게도 노력해왔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진시 황제는 중국 천하를 소나기에 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고자 아방궁을 짓고 불로초를 찾아 중국 전역을 넘어 한반도, 제주도, 일본까지 뒤져가며 발버둥을 쳤는데요. 영원히 불가능할 것만 같던 이 영생에 우리 인류는 꽤 오래전부터 수많은 도전을 해오고 결실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 이가 있었으니 구글의 창업자이자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 레리 앨리스는 1997년 자신의 이름을 딴 앨리슨 의학재단을 설립하여 노화 방지 연구에 4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습니다. 2013년에는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창립 목표인 회사 칼리코를 세워 7억 5천만 달러를 쏟아붓기도 하였고, 칼리코에 소속된 신시아 캐넌 박사는 유전자 조합만으로 회충의 수명을 10배 가까이 늘리기에 성공하는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실리콘밸리 생명과학 연구팀들은 생명의 암호를 해킹해 실제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부지런히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고민을 거듭하던 연구팀들은 최근 노화의 비밀을 가장 확실하게 풀어내는 팀에게 수상하는 팔로알토 장수상을 제정하게 되었고, 여기에 무려 100만 달러, 하나로 11억 원에 이르는 상금을 걸어 끓는 열정에 기름을 부었으니 하버드 의대, 스탠포드대, 조지 워싱턴대 등 세계 최고의 정상급 연구팀들이 불로장생약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요. 연구팀들이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는 노화 방지 기술에 대해 일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도 인간의 평균 수명을 120세에서 130세까지 단숨에 늘리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수명만 늘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노화 방지약이 상용화되면 80세의 노인도 신체 나이는 50세 정도로 유지할 수 있으며 100세까지 병이 없는 무병장수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퓨처타임즈에 따르면 노화의 진행 방향을 거꾸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15개 팀이 연구를 진행해왔고, 마침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술은 머지않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되었는데요. 2050년까지 인간의 최고 수명이 무려 150세에 도달한다는 논문을 발표한 텍사스 대학 바샵 노화연구재단 스티븐 오스테드 교수는 일리노이대의 보건대 교수인 스튜어드 오시안스키 교수가 생명체가 가진 고유 수명의 한계를 이유로 생명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반박을 하자, 이미 지난 10년간 동물 실험에서 인간으로 치면 150세에 해당하는 생쥐를 만들어냈다며 100%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20년에서 30년 안에 개발될 것이라고 확신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약은 노화 관련 유전자 기능을 바꾸는 물질 3가지에서 4가지 종류를 혼합해낸 약으로 소염 기능 향상이 핵심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생쥐 실험에서도 소염 기능 향상이 수명 연장의 비결인 경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모에는 빨간 약을 발라도 이러한 연구는 장수의 왕국 열도에서도 진행된 바, 일본 NHK 방송에서는 60세 나이를 20세로 되돌릴 수 있는 기적의 약물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의대의 이마이 시니치로 교수는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생체 물질을 사람 나이 60세에 해당하는 생후 22개월 생쥐에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투여해왔는데요. 놀랍게도 생쥐의 세포는 생후 6개월 정도, 즉 사람으로 치면 20세 나이 상태로 역변하게 되었고, 일본의 제약사들은 해당 물질이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진행 중인 기술 동향은 어느 정도 알아봤고, 그렇다면 대체 이 노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사람의 노화에는 기본적으로 총 5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첫째, 세포 훼손 이론으로 음식 및 세균 등의 환경적 요인이 신체에 작용하여 세포들을 과용하게 되면 세포 손상이 일어나고 몸이 닳거나 기계로 치면 고물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의 몸을 영양제로 다스리는 치료법이 생겨나게 되었죠. 두 번째, 신체의 기능을 복구하고 조절하는 시상하부와 호르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론으로 호르몬 시스템의
사람의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노화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호르몬 치료의 시작이 이 두 번째 전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전자 조작이론은 인간의 DNA 내에 암호화된 유전적 프로그램상에서 유전자에 이상이 오면 노화가 온다는 것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선 DNA 손상 방지와 복구를 일으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이상 유전자가 있는 세포에 정상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유전자 치료법으로 발달하였죠. 네 번째는 몸에 해로운 산소, 즉 활성산소에 의한 노화 이론입니다. 성인병과 암을 발병시킨다고 익히 알려진 활성산소는 일반적인 안정된 상태의 산소보다 반응성이 크고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를 말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가 인체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면 세포 유지에 큰 손상을 주게 되고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네 번째 이론의 주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텔로미어 이론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부분에 위치하여 염색체의 온전함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해당 이론에서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게 되고 나중에 다다라 없어지게 되면 세포 분열 또한 멈추게 되어 결국 세포는 퇴화되다가 노화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100% 확실하다고 밝혀진 가설은 아니나 세계의 과학계가 주장하는 내용인 만큼 확실히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이 늙지 않기 위한 방법에 있어 생물학적 측면이 아닌 인간의 영생을 이루어낼 과학기술들은 어떠한 것이 있고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2045년 완성의 목표로 진행되어 온 아바타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영화 아바타와 같이 인간의 정신을 다른 대상물로 옮기는 공상과학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의 미디어 재벌 드미트리 이츠코프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정신을 복제하는 대상물로 유기적 생명체가 아닌 홀로그램 형태의 가상신체로 구현합니다. 그는 2011년 당시 러시아의 신경과학자, 로봇 전문가, 인공조직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이니셔티브 2045라는 비영리 조직을 세운 바 있는데요.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의 퍼스널리티, 즉 정체성을 보다 비생물학적 전달체에 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인간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것으로 영화 아바타처럼 인간의 정신을 홀로그램에 담아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바타는 정신을 유기체에 옮기지만 이 프로젝트는 홀로그램 형태의 가상신체에 옮기기 때문에 생물학적 죽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기술의 전제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뇌가 컴퓨터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며 2045년 완공까지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차례대로 A단계는 올해인 2020년까지 인간의 신체를 복제해 원격 조정이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어내는 것. B단계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죽음을 앞둔 사람의 뇌를 가상신체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C단계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성격까지 이식할 수 있는 인공두뇌를 갖춘 아바타를 개발하는 것. 마지막 D단계는 2045년까지 홀로그램 형태의 아바타 개발을 완료하여 가상의 신체에 정신을 옮기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의 과학이 맞을까요? 빛으로 되어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가는 감정은 과연 어떠할지 의아함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클론 프로젝트는 언뜻 보면 아바타 프로젝트와 동일하지만 인간의 정신을 당사자와 완벽히 같은 형태의 로봇에 옮긴다는 것에서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헨슨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에서의 현 개발 단계는 로봇을 통해 일상적인 대화와 아이디어까지 표현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고 실제로 설립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닮은 로봇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개발자와 사망한 아내를 본따 만든 비나 48이라는 이름의 로봇까지 개발해낸 상태라고 하죠. 확실히 인류는 다양한 방면에서 영생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장기 이식 때 쓰는 면역 거부 억제제인 라파마이신도 선충 및 생쥐에게서 수명 연장 효과를 보이기도 했고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에서도 라파마이신 유사 물질을 호주와 뉴질랜드 노인 200여 명에게 주사해 독감 백신에 대한 반응이 20% 높아지는 결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 면역력을 20%나 늘렸다는 것으로 그만큼 20%의 회춘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밖에 올리브유도 수명 연장의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으며 와인 역시 연구 대상으로 하버드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2003년 포도 껍질과 와인에 있는 약소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효모균의 건강 상태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앞서가는데 대한민국은 어떠할까요? 차병원 그룹은 국내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미국, 일본, 중국 의료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차병원은 현재 일본에서 최첨단 의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암 면역 치료와 안티에이징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 표준 치료 규격을 갖춘 최첨단 면역세포 치료 전문 배양 시설을 병원 안에 갖춘 상황이죠. 이로써 환자의 맞춤형 혈액 채취와 세포 분리 및 배양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해져 현지인들에게는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형 맞춤 치료 및 예방의학과 안티에이징 의료 서비스로 불로장생에 도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 속의 영생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확인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 영상을 본 많은 분들께서 마냥 유쾌하게 영상을 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고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을 보면 우연히 감정을 가진 불량품 로봇이 나와 한 가정에 팔리게 되고 조각과 공예를 통해 억만장자가 된 그는 인간과 사랑에 빠져 사람의 장기를 몸에 달고 평생을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다 수명에 닿는 죽음의 순간에서야 인간으로 인정받고 눈을 감게 됩니다. 과연 영생이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이고 이러한 과학은 생명에게 어디까지 허락되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 것일까요? 여러모로 생각하게 되는 주제, 인간이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말하는 오징어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